끝에서부터 하면은 뭐야 70이 넘네? 와 이거 맞습니다. 좋습니다. 번들번들 하잖아요. 오늘 방송 전부터 기분이 막 들뜨는데 요리사, 일식 조리사분들이라면 한평생 그래도 한 번은 다 손질 한번 해보고픈 그런 생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명실상부 최고의 횟감, 이름만 들어도 두근거리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네 글자의 생선이 있죠. 횟감의 황제라는 칭호도 아까운 횟감의 황제는 돌돔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더 희소성이 있고 이 진짜 이 녀석을 먹는 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녀석의 이름을 달고 나온 가짜들이 엄청나게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공수했습니다. 어휴, 어젯밤에 제가 얼음을 사다가 막 쏟아 부었는데 아직까지 영롱한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 유명하고 유명한 횟감의 제왕 다금바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느러미 노란색, 황금색이 뜨는 거 보세요. 신선할 때 이런 색깔이 나타나고 무늬가 지금 다소 좀 죽어 있죠. 왜냐면 사실 이 녀석이 엊그제 새벽인가 낚시로 잡힌 녀석입니다. 어디서? 대마도에서. 제가 잡은 건 아니고요. 이게 좀 사연이 있는데 저희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랑 술 한잔 하다가 제가 또 무심코 얘기를 꺼냈어요. 유튜브 방송 소재로 제가 집에서 다금바리를 촬영한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 한번 그 여의도 쿰에서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구해서 다금바리를 한번 해체해보고 싶다 했더니 제 주변에 다금바리 명인들이 많은데 한번 전화해볼게요. 전화했는데 마침 또 대마도에 있대. 지금 낚시 중이냐고요. 낚시 중이래. 혹시 다금바리 잡았을 했더니 몇 마리 잡아놨대. 생선바이브 책 저자 그 김지민 선생님 입질의 추억 아시죠? 이분이 지금 다금바리 구한다고 했는데 혹시 좀 하사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 막 그런 거. 흔쾌히 또 그 중에서 제일 큰 걸 저한테 이렇게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저랑 정말 일면식도 없는 분이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밤늦게 달려가서 약소하지만은 약주를 좀 제가 드리면서 이걸 받아왔는데요. 언뜻 봤을 때는 60cm가 넘어 보이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 5.5kg 그리고 63cm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6 가겠습니다. 66 끝에서부터 하면은 뭐야 70이 넘네? 끝으로 하면은 70, 와 딱 70이다. 4.7kg. 자,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표준명 자바리, 표준명 다금바리는 이 녀석이 표준명 다금바리고 이 녀석은 표준명 자바리.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금바리라고 불러왔던, 대한민국에서 다금바리라고 한다면 명실상부 이 자바리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제주도나 남해안 일대에서 진짜 나 자연산 다금바리 먹고 왔어 라고 했을 때 요 자바리를 드셨다면 제대로 드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명 다금바리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왜 걔가 진짜가 아니고 얘가 진짜라고 하는 건가요? 라고 되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연이 좀 긴데요. 다금바리 하면 제주도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다금바리의 산지라고 한다면 제주도가 딱 떠오릅니다. 그만큼 제주도 하면은 다금바리가 많이 이제 잡히는 산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표준명 다금바리라고 하는 이 녀석이잖아요. 이 녀석이 제주도에 사냐? 안 삽니다. 자, 이 녀석은요 수심 100m 이하 아주 깊은 그곳에는 보통 대부분 뻘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한반도는요. 근데 어느 특정 지역에 가면은 수심 100m씩이나 이렇게 깊이 들어간데도 뻘이 아닌 안반으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쿄 아래쪽을 보면은 마리아나 해구로 쭉 이어지는 아주 깊은 협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수심이 깊어도 안반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육관구 왕돌초 있는데 이쪽이 수심이 깊게 빠지면서도 뻘바닥이 아닌 안반으로 암초더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데서 야행성으로 아주 짜다가 잡히는 정도 때문에 표준명 다금바리는 애초에 제주도가 산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토록 오래전부터 제주도에서 다금바리라고 불려왔던 것은 바로 이 자바리가 되겠죠. 이 자바리는 제주도에서 일제강점기 시대 그 이전부터 이 녀석을 다금바리라고 먼저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어류대도강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자바리라는 이름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제주도인들은 알지 못하는 허연 물고기가 표준명 다금바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부산 쪽에서 어쩌다가 잡히면 그거를 보통 이제 뻘농어라고도 불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표준명으로 등재된 것은 1970년대 이후고 조선시대 때부터 불려왔던 방언들이 있을 텐데 얘가 다금바리로 오래전부터 불려왔다면 얘가 원래 토종 다금바리 아니에요?
이거 원래 진품 아니에요. 표준명이란 것은 학술적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 누가 먼저냐고 시간순으로 따지면 아니 우리 조상들이 대대손손 불러왔던 그 다금바리 이건데 이게 진짜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은 표준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이제 진짜 진통이고 이게 짝퉁이다 가짜라고 이제 약간 이상하게 프레임을 씌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진짜 가짜를 따지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제는 오래전부터 불려왔던 이 제주 다금바리 즉 자바리와 표준명 다금바리가 그냥 따로 존재할 뿐이다. 이 나라 의류 표준명 중에는 이제 그런 혼돈을 가져오는 이름들이 꽤 있습니다. 다금바리 같은 경우도 이름을 정할 때, 학회에서 정할 때에 자바리라고 뒀지만은 실제 그 취급하고 있는 뭐 제주도 지방에서는 전부 다금바리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명을 정리를 좀 해서 실제 그 지방에서 부르고 있는 이름을 표준명으로 이렇게 고치는 막 수정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바다 낚시의 끝판왕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갯바위 낚시에서는 돌돔을 꼽는데 사실 돌돔보다 더 끝판왕이 바로 이 다금바리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다금바리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제주도 말고는 딱히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돔 마니아, 특히 이 다금바리 낚시 마니아 분들은 일본 쪽으로 원정 낚시를 많이 갑니다. 특히 대마도는 다금바리가 나오는 포인트들이 꽤 있거든요. 돌돔 낚시랑 거의 비슷합니다. 장비가 돌돔 낚시보다는 조금 더 무겁고 튼튼하게 되어 있다랄까요. 보통 이제 돌돔이든 다금바리든 낚시를 하게 될 때 낚싯대 받침대가 필요해요. 저렴한 건 스테인리스가 있고 보통 티타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받침대 하나가 보통 100에서 200만 원 정도 해요. 제가 근데 어저께 가서 이 다금바리 전용 받침대를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받침대가요 티탄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이만큼이 그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일반 거치대로 이렇게 해서 낚싯대를 딱 개어 놓잖아요. 그랬을 때 만에 하나 다금바리가 입질을 해요. 그러면 힘이 돌돔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파괴력이 나오거든요. 이 낚싯대가 버티지 못합니다. 낚싯대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잡는 돌돔과 달리 다금바리는 낚싯대를 거치한 상태에서 그냥 릴을 감아서 강제로 이렇게 끌어올리거든요. 그럴 때 낚싯대를 이렇게 거치하고 있는 이 받침대가 다금바리가 물고 들어갈 때 낚싯대가 휘어지나요? 근데 이 받침대가 같이 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세요? 낚싯대가 똑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받치는 부분이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일정 힘이 가해질 경우 같이 휘어지도록. 그래서 다금바리 장비를 한 세트 갖추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라고 해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미끼는 뭘 쓰냐? 보통은 이제 그 냉동고등어 통째로 낍니다. 근데 또 요즘에 또 잘 먹히는 게 한치. 한치보다 또 잘 먹힌다는 게 무늬오징어. 이거를 한 마리를 통째로 껴요. 다금바리는 해 질 때와 해 뜰 때 그때 입질이 집중되기 때문에 낮에는 민숙집에서 쉬고 이따가 저녁 되면은 이제 나와서 갯바위에서 세팅하고 밤을 꼬박 새는 거죠. 그 다음날 동틀 때까지. 그렇게 해서 어렵게 잡은 게 이 녀석입니다. 이분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다금바리 기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m 넘는데 그게 무게가 22였나 28이었나 그랬습니다. 그거를 혼자서 밤새 사투를 벌이고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이쪽에서 전설로 남아있는데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5kg 가까이 나가잖아요. 보통 다금바리 경매할 때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살아있는 거와 죽은 것의 차이가 좀 큽니다. 근데 활어의 경우는 킬로그램당 보통은 경매가가 아니라 소비자가로 10만 원 한 중후반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거는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못해도 킬로그램당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라고 했을 때 5kg이면 100만 원이죠. 그래서 얘는 추정컨대 한 7, 80만 원에서 좀 많이 나가면 90만 원까지 나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오는 동안 죽었잖아요. 당시에 살았어도 얘는 이제 피만 뺀 상태인데 피조차도 안 뺀 그물바리가 있습니다. 그런 선어들은 킬로그램당 10만 원. 좀 저렴하게 떨어지면은 한 7, 8만 원씩 떨어지긴 합니다. 네, 그리고 피 뺀 거, 낚시바리 피 뺀 것은 그래도 10만 원 넘지 않을까요?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오늘 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손질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거 스키비끼라고 이렇게 싹 도려내야 되는데 제가 할 자신이 없어서 비늘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일자로 와, 피를 엄청 잘 빼셨네. 그냥 뭐 이런 낚시를 하실 정도면은 피 빼는 것도 더 사겠지. 오. 제발 알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배를 갈랐습니다. 알이 아니라 일이네요. 일이 수컷입니다. 수컷. 다행이다. 그 다음에
얇게 나오자. 내장 진짜 깨끗하다. 항문 쪽에 뭐 고래층도 안 보이고. 자, 설사 고래층 있어도 백가죽 보세요. 이거 못 뚫고 들어갑니다. 이거 조금의 냉을 받으라고. 자, 다금바리 내장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간이 덩치에 비해서는 작네요. 여기 좀 쓸개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간 적출 이렇게 해서 다금바리 쓸개 소주 타서 먹는 거. 요거는 지라라는 기관인데요. 요건 안 먹습니다. 여기가 다금바리 위장은 썰어 먹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이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금식했나보다. 아무것도 없네요. 금식한 다금바리. 일단 이것도 소금으로 팍팍 문질러서 씻은 다음에 삶아 먹으면 별미입니다. 다금바리 심장, 아가미가 있고요. 여기 안에 여기 살이 있는데, 그쵸? 아가미살 같은 특수 부위라고 또 뭐 이만큼 나오는 건데. 아가미살. 으차. 오. 다금바리, 머가리, 다금바리, 뇌. 목살까지 구워 먹고 한 끓여 먹으면 되죠. 지금 해서 뭐 소용이 있겠냐면, 몇 혹시 모르니까 팅캐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촉수 나오거든요. 나온다. 나오죠, 이제. 빨갛네. 신장이죠. 갈비뼈 엄청 억신입니다. 이 다금바리 특유의 보라색 지느러미. 살이 뽀얗다. 아, 죽인다. 이건 이제 이따가 오시면 드려야 할 포고, 이거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 개봉할 뼈에 붙여져 있는 상태인데, 이 수분이 숙성의 최대 적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최대한 물기를 닦아낼게요. 내장 안쪽도 충분히 최대한 물기를 닦아내는 게 첫 번째. 얘는 갈비뼈를 도려내겠습니다. 영롱해라. 다금바리가 특히나 이렇게 투명하더라고. 잘 보면은 밑에 결 같은 게 보여요. 다금바리를 실제로 먹어보잖아요. 잘근잘근 씹히는 기분 좋은 텍스처가 있어요. 먹어볼게요. 지금은 수분이 많아서 좀 질척이고, 아무래도 지금 막 혀를 떴기 때문에 얇은 비린내도 좀 느껴지고, 근데 뒷맛이 되게 깔끔합니다. 지방이라고는 아직까지 막 느껴지지 않네요. 근데 얘가 숙성을 한 며칠 하면은 이 지방기가 이제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억셉니까? 네. 여기가 이제 등이고 이거 배인데, 여기가 이제 장가살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겠습니다. 네, 등살 나왔고요. 이 장가시가 있는 혈압육입니다. 여기가 제 뱃살 부분인데, 막을 한번 벗겨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도 지금 수분이 참 많아. 다금바리 껍질, 이거 데쳐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잠깐 냉장고에 둘게요. 기름 싫어. 이건 닦으면 안 돼, 진짜. 와.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창호지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숙성할 때 많이 쓰는 그린 파츠라고 합니다. 그린 페이퍼라고도 하고요. 한번 꺼내 볼게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굉장히 얇아. 근데 이게 물에 젖어도 안 찢겨. 얘로만 하면은 한 2, 3일 이상 숙성했을 때 수분이 과도하게 얘한테 뺏겨서 푸석거려요. 그래서 수분이 많이 나오는 그런 물고기들 있죠. 가자미라든지 광어라든지 뭐 참돔이나 이런 것들은 이걸로 할 경우에는 이게 흠뻑 젖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 번 막 교체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다금바리는 수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숙성한다 그러면 이렇게 통째로 통숙성을 하는데, 그때 이걸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수분을 흡수하고 얘는 수분이 배출되는 것을 막아줘요. 기름기도 가둬주게 도와줍니다. 얘가 이렇게 감싸버릴까요, 여기? 진공 포장을 할 수 있으면은 진공 포장을 하고, 진공 포장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진공 포장 저희는 할게요. 이렇게. 자, 가능하면 문을 자주 열지 않는 김치 냉장고, 한 0에서 한 4도 사이죠.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지느러미만 따로 떼어낼게요. 저 맛있는 뱃살. 와. 현재는 이런 상태입니다. 필렛을 포로 떠서 껍질까지 다 벗긴 요 상태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숙성을 하기 좋은 게 요 숙성 시트지. 잘 보면 이쪽은 이제 거칠거칠하고요. 반대면은 번질번질합니다.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는 이 코팅이 된 면에다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진공 포장. 비닐랩으로 칭칭 감거나 한 3, 4일, 늦게까지는 4, 5일까지 숙성해서 먹으면 됩니다. 얘는 한 30초, 간은 한 20초, 껍질은 10초 건지겠습니다. 아, 보이시나요? 무지갯빛? 손으로 하면. 어머나, 부드러운 거. 어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맛배기로 다금바리 회를 떴거든요. 대마도에서 오는데 하루, 저희 집에서 보관하는데 하루 해서 총 2일차 숙성된 상태고, 지금 이제 냉장고에 넣어두고서 일주일 뒤에 또 맛을 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여기가 이제 등살. 자, 이렇게. 회가 굉장히 찰떡같이 차집니다. 지금 사실 이 정도 크기 치고는 숙성이 아직 미완성입니다. 원래 다금바리가 숙성을 좀 한 일주일 가까이 해야지 맛이 오르는 생선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딱히 뭐 수분을 잡기 위해서 소금을 친 것도 아니고 그냥 해동제를 한번 감았다 풀었을 뿐인데 수분이 이미 잡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뽀송뽀송한 상태고, 기름기는 있는데 사실 지금 숙성을 더 하면 더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지금 기름기보다도 이미 약간 미원 뿌린 것 같이 감칠맛이 엄청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삼키고 나서도 입안에 감칠맛이 엄청 붙어 있어요. 좀 많이 먹다 보면 물 맥힐 것 같아요. 이거는 중뱃살. 자, 이런 느낌입니다. 뱃살로 갈수록 바로 이게 서각거리는 거 봐. 자글자글자글한 이런 주름 같은 거 있죠. 이게 이제 기름기거든요. 이게 마블링 같이. 숙성을 더 많이 하면 이게 더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느러미면 뭐 약간 돼지비계 같이 번들번들하죠. 쫀득쫀득하다 이건. 와, 쓸개줄 한번, 증류줄 한번. 다금바리 쓸개줄 한잔 하겠습니다. 깔끔하다. 근데 좀 평소보다 쓴맛이 많이 느껴져요. 오소리 감투 위장이죠. 요거는 이제 기름장에다가.
껍질 부분은 엄청 꼬들꼬들 쫄깃쫄깃하고요. 안쪽 살은 상대적으로 부드럽습니다. 맛있는 건 2개. 껍질이 두툼한 게 그래서 씹는 맛이 있구나. 너무 맛있다. 이게 콜라겐인데 이게 어느 두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통 맛있는 어종들은 두께감이 있는 껍질 있죠. 왜 뭐 숭어 껍질은 안 돼요? 안 될 거 없어요. 안 될 거 없는데 숭어 껍질도 껍질만 데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긴 하죠. 근데 그래도 뭐 퀄리티로 따지면은 제가 먹었을 때 껍질 1티어는 점주르럭 껍질 정말 예술이었고, 그 다음이 저는 요 다금바리, 그 다음으로 가야 이제 돌돔 정도로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미디엄 레어로 익힌 간인데 이틀 된 건데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찰랑찰랑 어이구, 간만에 비타민 A 보충. 이건 내가 싫어하는 맛이야. 이건 왜지? 왜 그럴까? 처음에 겉에만 살짝 익었잖아요. 간이 굉장히 조직감이 이게 옹골져서 사각사각 씹히거든요. 나 미치겠다. 이 특유의 풍미가 있는데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오래도 간다. 입안에 여운이. 풀잠자리 날개에서 엄청 지독한 향이 나거든요. 아간벌레 맛이나? 맞아. 예전에 그 학궁시 아간벌레를 무모하게 튀겨 먹었는데 벌레 곤충 있잖아요. 곤충 냄새. 그런 향이 되게 많이 나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중간 점검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일주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사할지. 뭐야 이게? 진공이 풀렸나? 진공이 언제부터 풀려 있었어? 그럼 안 되지. 이 비싼 회를 추억하게 젖어있네요. 과연 개봉 박두. 향긋한 냄새밖에 안 나네. 고급 횟감은 다르다. 비린내 없고 얇은 기름 냄새가 나는데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탄력이 좀 느껴지는데 다금바리 대가리 한쪽, 또 하나가 이 목살. 이거는 이제 구워 먹으면 딱 좋죠. 바비큐로. 다금바리 볼살. 이거는 이따가 탕에 넣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식감이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미원 뿌린 것처럼 맛이 진짜 진하게 올라있네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편마늘 조금 두껍게 했어요. 왜냐면 오래 끓일 거기 때문에 10분간 끓였습니다. 서더를 웬만하면 안 파나? 오래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편마늘 1시간 일단 끓이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을 좀 할게요. 구워볼게요. 물기를 좀 빼겠습니다. 올리브유를 쓱 해서 살살살살살살 뒤집어 줍니다. 꿀소금 살살살살살살. 200도에서 40분. 국물이 아까 투명했는데 이제 슬슬 뽀여지고 있습니다. 거품은 걷어줍니다. 한 번 더 물 보충. 껍질 15초 찹쌀 치고 바로 좋습니다. 번들번들 하잖아요. 이 정도. 지느러미가 상당히 발달했거든요. 광어에 뒤처지지 않는 만큼. 지느러미만 따로 빼도 됩니다. 큰 거는요. 살 우두둑 하는 거 봐. 와. 그냥 이렇게 하면 벗겨지네. 이렇게 칼집 좀 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배를 준비했습니다. 얼음이 없네요, 집에. 얼음 가득 해야 되는데. 선수 쪽에 여기다.
볼살에다가 모처럼 고급 생선이니까 금장식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8일 정도 숙성된 5kg에 가까운 다금바리 회. 야, 이거를 완성시키는데 일주일이 걸렸네요. 회 떼면서 느꼈는데 일주일 동안 숙성한 거 치고 살이 탄력이 상당합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좀 얇게 썰었습니다. 얇게 썰어도 되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다금바리를 몇 번 먹어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보통 우리는 생선을 등살과 뱃살에 의미를 두잖아요. 뱃살이 조금 더 선호하는 부위고 기름기가 많고 꼬득꼬득거리고, 근데 다금바리는 등살과 뱃살의 구분이 좀 모호하고요. 오히려 살이 좀 더 두툼한 등살을 선호하기도 해요. 그래서 뱃살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기름지다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좀 신기합니다, 다금바리는. 자, 이런 느낌인데, 안에 잘글잘글 씹힐 것 같은 섬유질이 보이죠. 투명감이 아직도 살아있고, 탄력 보세요. 와사비 살짝, 무순을 쓱 말아가지고 이런 느낌이죠. 야, 찰기가 미쳤다. 보통 이렇게 숙성을 하면 이런 찰기를 가지진 않는데 혓바닥에 착착 감기면서 달라붙어요. 야, 이 식감 참 재밌네. 당연히 화로회처럼 쫄깃쫄깃 탱글탱글하지는 않습니다. 겉에는 좀 무릅니다. 근데 속심지는 살아있으면서 쫀득거리는 그런 회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건 취향 차이긴 한데, 단순히 막 쫄깃거리고 약간 찔깃거리는 것보다는 표면은 무르지만 이 심지가 살아있어서 약간 씹히는 식감이 조금은 있고 쫀득쫀득거리는 거, 이게 뭔가 입에서 착 감기는 맛이 나고요. 감칠맛은 뭐 말해 뭐합니까. 이건 진짜 미원 뿌린 것처럼. 게다가 끝에 비린맛이 입안에 전혀 남지가 않아요. 피니쉬가 깔끔합니다. 그러면서도 감칠맛의 여운은 또 남아있고. 꼬리살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말캉말캉 몰캉몰캉 쫀득쫀득. 회가 진짜 찰지다. 다금바리의 뱃살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뭐 좀 다르려나요 한번? 식감이 서구서구 씹히네. 근데 기름기는요, 뱃살이라고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얘는 22kg짜리 다금바리를 먹었을 때는 무슨 삼겹살 지방처럼 이렇게 막 피어올랐는데, 약간 이제 보랏빛도 나고, 제 머릿속에 다금바리 회는 그게 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얘는 지금 경량급이잖아요. 체급이 다른데 기름기가 같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겠죠. 기름기가 같을 수 없는 건 알면서도 그때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얘는 기름기가 확실히 덜하네요. 진원면 그래도 기름기 있겠지. 이거 막 쌕쌕고리처럼 터지는 그런 식감일 것 같은데. 살 보세요. 진열면 제일 맛있네. 사각사각 씹히는 식감에 알알이 씹히는 그 줄과자미 그런 느낌도 좀 나고, 기름이 얘는 확실히 터지네 입에서. 볼살은 제일 식감이 단단할 겁니다. 볼살 죽인다. 와, 볼살 제일 맛있는데 지금? 얘도 지금 사각사각거리네. 기름기는 지느러미가 많고 볼살이 나는 되게 질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볼살이 부드러우면서 사각사각 씹히는 식감이 되게 매력이네. 이런 식으로. 술 한잔 하겠습니다. 이건 선물 받은 약주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주인데, 누룩 향 엄청 진하네. 맛있네. 되게 술 맛이 진하네요. 오, 안 뒤집고 총 50분을 구웠습니다. 오, 너무 맛있겠다. 자, 이런 느낌이죠. 진짜 향이 생선에서 날 수 있는 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구수하다. 껍질이 쫀쫀한 맛있네. 눈알은? 눈알. 생선 눈알 안에 그 뭐 동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얗게 딱딱하게 익은 거 있죠? 그걸 씹는데 물렁물렁해요. 얘는 씹어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맛있네 이것도. 오, 살 봐. 살 되게 부들부들해 보인다. 이거 먹어야지 그냥.
뜨거. 속살은 좀 싱거워요. 그래서 소금 묻어있는 껍질을 같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술술 들어가는데. 어우. 확실히 좀 유별나긴 하네요, 다금바리가. 제가 뭐 도미도 구워 먹어보고 농어 대가리도 먹어봤는데 아니 뭐 똑같은 생선이니까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그 변화가 있습니다. 억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귀티가 좀 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좀 기품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종류마다 수분 함량이 좀 다르잖아요. 수분이 많은 생선을 예를 들자면 보통 조개과 어류, 민어가 대표적이죠. 민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충분히 좀 숙성을 해서 수분을 좀 뺀 다음에 뭐 소금 숙성을 하든 그렇게 해서 드셔야지 맛있고, 아니면 진짜 극상의 화로회를 배에서 그냥 막 쳐서 먹거나. 근데 보통 우리가 민어를 먹을 때는 약간 어중간한 상태, 선어로 올라와서 피도 제대로 못 뺀 그런 걸 또 많이 접하다 보면 살이 물러요. 제대로 숙성이 안 돼서 수분을 제대로 빼는 그 작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대로 민어회를 다루는 집에서는 그게 수분 다 빼거든요. 그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이 그나마 덜 나오는 게 이제 돔 종류, 뭐 감성돔, 뱅에돔, 돌돔. 참돔은 그 중에서 수분이 좀 많은 것 같고, 일식에서 숙성회로 선호하는 횟감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뭐 농어라든지 광어라든지 참돔이라든지 한 마리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 크거든요. 숙성도 오래 버티고 맛도 있고. 근데 다금바리는 제가 먹어볼 때마다 느낀 게 생각보다 제가 앞에 열거했던 횟감보다 수분이 굉장히 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얘를 자칫 뭐 수분을 과도하게 빼겠다고 키친타올을 여러 번 갈아주고 했다가는 수분만 쪽쪽 뺏겨서 오히려 푸석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했을 때는 딱 한 번만 수분을 빼주고 숙성 시트지라든지 그린 파츠를 감아서 이렇게 숙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결과는 적당히 지금 뽀송뽀송하고 쫀득쫀득한 그런 숙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이제 우리가 다금바리 뭐 고급 횟감의 대명사라고 하지만 막상 또 제주도 가서 또 20-30만 원씩 주고 드셔본 분들에 의하면 그렇게 명성만큼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 차라리 난 그 돈이면 돌돔은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종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자바리는요 확실히 숙성을 조금 오래 해야, 못해도 한 2-3-4일 이상은 해야지 수분이 적당히 잡히면서, 수분이 잡히면 기름기가 이제 올라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고, 일단은 크기가 좀 많이 커야 됩니다. 그 자바리가 성체가 1m 20이고 거의 뭐 30kg 가까이 나가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못해도 청소년기를 좀 벗어난 온전한 성체를 맛보려면은 그래도 한 10kg 넘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살면서 먹을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얘는 성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이제 막 성체로 접어드는 시기다 보니까 한 10kg, 20kg짜리 다금바리에 비해서는 확실히 기름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돛돔도 그렇잖아요. 돛돔 뭐 100kg 넘게 크는데 50kg 정도 되면은 돛돔한테 50kg은 그저 청소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지 않고, 제가 저번에 한번 사 먹어봤는데 맛이 생각보다 가격 대에 비해서는 좀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돛돔도 한 80kg, 100kg 넘어야지 제맛을 내고, 다금바리 같은 경우는 한 8에서 10kg 돼야 온전한 기름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름지기 어종의 특성에 맞게 숙성 시간도 조절하고 칼질도 좀 섬세하게 다루어서 먹어야 그게 그 어종의 제대로 된 맛을 볼 수 있는 거지. 뭐 제주도 가서 다금바리 한 마리 뭐 18만 원, 20만 원 주고 즉석에서 막 화로회를 썰어 먹어요. 그 무슨 맛이 나겠냐는 거죠. 그 돈이면 차라리 돌돔이 낫다. 돌돔은 그래도 화로회였을 때 맛이 좋으니까. 국물 색깔이 진짜 기름이 넣어줘야 맛있어요. 소금간은 대충, 소금간은 소금간 할게요. 하나는 뭐지? 간장 하나 더 넣을게요. 다진 마늘, 대파, 고추, 쑥갓. 다금바리 미역국을 중간에 맛봤는데 왜 여기서 프림탕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 자, 일단 후추를 취향가득 뿌려볼게요. 여기다 이 정도만 살짝. 국물이 이렇게 뽀얗게 납니다. 사실은 센 화력에 더 끓여야지 더 뽀얗게 나는데 이 정도 선에서 탑을 했습니다. 간은 그냥 안 해도 되겠다. 딱 맞다. 기대가 되고 있는 다금바리 미역국. 아름답다. 진짜 국물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써도 아깝지가 않네.
아우 깔끔하네 또. 살이랑. 기품이 있습니다. 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국물을 냈을 때 다른 생선 육수와 확실히 다르고 풍미, 빛깔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매력이 있네요. 다금바리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다금바리는 이런 생선이다 라는 게 좀 각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MBC의 자연산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연산 다금바리와 도톰을 다뤘는데요. 그때가 아마 재작년도가 2000년대였을 겁니다. 그때가. 당시만 해도 뭐 다금바리나 자바리죠. 북바리 같은 어종들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흔해졌냐? 흔하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귀한 건 맞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보기 힘든 어종은 아니게 됐죠.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지속적인 취업 방류, 두 번째는 자바리, 북바리 모두 국내에서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산 자바리, 북바리도 개체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늘어나는 느낌이 있고, 북바리는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여러분께 소개를 했지만 이 자바리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소개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 감사하게도 대마도에서 직접 3, 4일 동안 고생하면서 밤새도록 낚시해서 힘들게 잡으셨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큰 거를 저한테 찬조를 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덕분에 많은 분들도 이 다금바리 매력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